체크무늬 시장 바구니를 끌고 강남 컨벤션 센터에 나타났다. 주주총회 참석하러 왔습니다. 정장 투성이 속에서 유일한 한복 차림이었다. 어머님, 그냥 위임장 쓰세요. 복잡해요. 며느리 서연이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내 표는 내 손으로 눌러보고 싶어. 할머니의 눈빛에 의지가 번뜩였다. 아버지가 남긴 12% 지분, 과연 할머니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기적 같은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는 공짜래요. 손가락 한번 꾹 눌러주시면 부자 할머니가 더 자주 정다운 이야기 들려줄게요. 경기도 외곽 재래시장, 이른 아침 6시. 박말순 할머니는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비닐 커버가 씌워진 손글씨 장부를 천천히 펼칩니다. 78년을 살아온 손은 여전히 또박또박한 글씨를 써내려가죠. 김밥 12줄, 어묵 3봉지, 현금 82,000원. 숫자 하나하나가 정확무호합니다. 장부 맨 뒤쪽에는 새마을 금고 통장 사본과 매년, 4월에 찍힌 배당 거래 내역이 클립으로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배당 정은 산업 입금 확인. 말순 할머니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그어가며 중얼거립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잘 몰라도 숫자만큼은 절대 틀리지 않거든요. 봄마다 꼬박꼬박 들어오는 그 돈이 할머니의 생활을 지탱해 왔습니다. 아버지 박창근 씨가 남겨준 그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이 할머니에게는 생명줄 같은 존재였죠. 시장 바닥에 깔린 고무 매트 위로 할머니의 체크무늬 장바구니가 놓여 있습니다. 그 안에는 오늘 팔 김밥 재료들이 정갈하게 담겨 있어요. 단무지는 노란색이 선명하게 익었고 계란지단은 어제 저녁에 미리 부쳐둔 것입니다. 할머니는 30년 넘게 이 자리에서 김밥을 팔아왔거든요. 같은 자리, 같은 시간 하지만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장사를 시작합니다. 할머니의 손놀림은 기계처럼 정확합니다. 김한장을 펼치고 밥을 고루 펴바르고 재료를 올리고 말아서 썰어내는 과정이 한치의 흔들림도 없어요. 정성이 들어가야 맛이 나는 거야. 할머니가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이건 할머니만의 철학이자 신조죠. 손님들도 할머니 김밥 맛을 잘 알고 있어서 단골들이 꾸준히 찾아옵니다. 할머니 김밥은 정말 다르다니까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지죠. 돈을 벌기 위한 장사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하는 장사입니다. 오전 8시 시장 입구 쪽에서 규칙적인 구두 소리가 다가옵니다. 또박또박 또박또박 며느리 김서연 씨가 출근길에 들러 김밥을 챙기러 온 소리죠. 정은산업 재무팀에서 일하는 서연 씨는 언제나 단정한 정장 차림입니다. 검은색 정장에 가죽 가방을 든 모습이 시장 풍경과는 사뭇 다르지만 이제는 익숙한 광경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서연 씨가 공손하게 90도로 인사하자 말순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맞이합니다. 예 참, 며느리가 출근길에 할머니 김밥 사러 오는 게 어디 있어. 할머니가 웃으며 말하자 서연 씨도 덩달아 웃습니다. 어머님 김밥이 제일 맛있어요. 회사 동료들도 부러워한다니까요. 서연 씨는 김밥 2줄을 골라 지갑에서 돈을 꺼내려 하지만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합니다. 가족인데 무슨 돈을 받아? 그냥 가져가. 어머님, 그래도 장사하시는 건데. 아니야, 가족이니까 그냥 가져가라고. 이런 실랑이가 매일 아침 반복되지만 결국 할머니의 고집이 이기곤 합니다. 요즘은 전자투표, 전자위임으로 다 해요. 종이 통지서는 그냥 관례일 뿐이에요.
서연 씨가 김밥을 장바구니에 넣으며 무심코 던진 말입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 생각합니다. 관례면 뭐고 내 이름으로 온 건 왜 이렇게 분명할까? 서연 씨는 시계를 확인하더니 서둘러 발걸음을 옮깁니다. 어머님, 저 먼저 갈게요. 저녁에 또 들를게요. 할머니는 서연 씨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에 빠집니다. 며느리가 그 회사에서 일한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기도 하거든요. 정은산업이라는 회사, 할머니에게는 아버지의 유산과 연결된 특별한 곳입니다. 아버지 박창근 씨가 창업주 정은철 씨와 함께 땀 흘려 일구어낸 그 회사가 이제는 이렇게 큰 기업이 되었죠. 장부 옆에는 두툼한 오래된 서류철이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받은 서류들이 그 안에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어요. 창업주 정은철 씨와 동업자였던 아버지 박창근 씨의 주식 배분 각서 사본, 상속세 신고 접수증, 그리고 은행에서 발급받은 최근 10년간의 배당 거래 내역서까지. 말순 할머니는 그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을까? 할머니는 장부를 덮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아버지 박창근 씨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었거든요. 회사 일도 열심히 하셨고 가족들도 잘 챙기셨습니다. 특히 숫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정확하셨죠.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한다는 아버지의 말씀이 지금도 할머니의 귀에 생생합니다. 시장이 점점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를 열고 손님들도 삼삼오오 몰려들기 시작하죠. 할머니, 김밥 하나 주세요. 어묵도 하나 주세요. 할머니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40년 넘게 장사를 해온 경험이 몸에 완전히 배어 있거든요. 할머니 김밥은 정말 맛있어요. 다른 곳과는 뭔가 다르다니까요. 20대로 보이는 젊은 직장인이 김밥을 한 입 베어물며 말합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지죠. 고마워요. 정성스럽게 만드니까 맛있는 거야. 할머니는 항상 재료를 아끼지 않고 정성을 다해 김밥을 만듭니다. 싼 재료로 대충 만드는 법이 없어요. 할머니, 여기 단골이에요. 벌써 5년째 먹고 있어요. 중년 남성이 웃으며 말합니다. 아이고, 고마워라. 그래도 질리지 않고 계속 찾아주니까. 할머니도 덩달아 웃습니다. 이런 대화들이 할머니에게는 하루의 가장 큰 활력소죠. 돈보다도 더 소중한 것들입니다. 오후가 되자 시장은 더욱 분주해집니다. 점심시간이 되면서 인근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 김밥을 사러 오거든요. 할머니는 바쁜 와중에도 한 명에게 정성껏 서비스합니다. 많이 드세요. 또 오세요. 이런 인사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라디오에서 90년대 발라드가 흘러나옵니다. 사랑했던 사람아 익숙한 멜로디가 할머니의 귀에 들려와요. 할머니는 잠시 음악에 귀를 기울이며 옛 추억을 떠올립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라디오를 들으며 보낸 그 시간들이 새록새록 생각나죠. 그때도 이 노래가 자주 나왔었는데. 할머니, 이 노래 좋아하세요?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묻습니다. 응, 옛날 노래지만 좋더라고. 요즘 노래들은 너무 빨라서 못 따라가겠어.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저도 이런 노래가 좋아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손님도 함께 웃습니다. 해가 기울어갈 무렵 할머니는 오늘 하루를 차근차근 정리합니다. 장부의 매출을 꼼꼼히 기록하고 내일 준비할 재료들을 체크해요. 김밥용 김 10장, 단무지 1봉지, 계란 한 판, 우엉조림 재료. 할머니의 손글씨가
장부 위에 또박또박 적혀갑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배당금도 장사 수입도 모든 것이 장부 안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머니는 체크무늬 장바구니를 끌며 천천히 걸어갑니다. 장바구니 바퀴가 아스팔트 위를 굴러가며 규칙적인 소리를 냅니다. 끼익끼익. 30년 넘게 함께한 장바구니라서 소리도 익숙해요.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지만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문득 어제 받은 등기우편이 생각납니다.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할머니는 그동안 그런 통지서들을 받으면 대충 넘겨버리곤 했어요. 어차피 며느리가 알아서 처리해 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왠지 다른 기분이 듭니다. 내 이름으로 온 공식적인 서류인데 그냥 넘겨버리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 날 오전 10시 시장이 한창 북적일 때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우체부 아저씨가 박말순 씨 맞으시죠? 라고 묻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장을 꾹 찍었어요. 두꺼운 봉투를 받아든 할머니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느껴지거든요. 봉투를 뜯어보니 깔끔한 인쇄물이 들어있었습니다.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라는 굵은 글씨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할머니는 돋보기를 꺼내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주주명부 기준일 12월 31일. 이 한 줄이 유독 선명하게 보였죠. 의결권 행사 안내 현장 전자위임. 할머니는 서류를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고 주소도 맞고 심지어 보유 주식 수까지 적혀 있었어요. 이게 정말 내 것이구나.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은 그냥 형식적인 서류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니 느낌이 완전히 달랐죠. 점심시간이 지날 무렵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어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정은산업 주주관리팀입니다. 박말순 주주님 맞으시죠? 할머니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주주님이라는 호칭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기분을 좋게 만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만 한국예탁결제원 등록 주주번호 확인을 도와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상대방이 불러준 번호를 할머니는 급히 메모했어요. 그 번호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배당 통지서의 번호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주주님께서 보유하신 주식은 아버님 박창근님으로부터 상속받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전화 너머 목소리가 정중하게 설명했어요. 네, 맞습니다. 할머니가 대답하자 이번 주총에 참석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참석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 그게... 할머니가 머뭇거리자 상대방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현장 참석, 전자투표, 위임투표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액 주주분들은 편의상 위임투표를 선택하십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생각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할머니는 손끝이 저릿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명부에 내 이름이 실물처럼 박혀 있다는 사실이 새삼 신기했거든요. 그동안은 그냥 아버지가 남겨주신 배당금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내가 그 회사의 주주라는 거였죠. 오후 3시쯤 할머니는 장부를 정리하면서 계속 그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기준일 12월 31일이라는 문구가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그날이 바로 지난 연말이었거든요. 할머니는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아의 종소리를 들으며 떡국 준비를 하던 평범한 하루였죠.
그때 며느리 서연이 시장으로 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어요. 어머님, 주총 통지서 받으셨죠? 서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응, 받았어. 그런데 이게 정말 내 것이 맞나? 할머니가 서류를 내밀자 서연이 자세히 살펴봤어요. 네, 맞습니다. 아버님께서 상속받으신 주식이에요. 서연이 설명했습니다. 회사에서도 확인했는데 할아버지께서 창업 초기에 투자하신 지분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할머니는 신기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가 정말 주주라는 거네? 그럼요. 꽤 오래된 주주시기도 하고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이번 주총은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여러 안건들이 있어서 서연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어요. 그냥 위임장 써드릴까요? 제가 실무적으로 처리해드리면 편하실 텐데.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편한 방법이긴 하지만 뭔가 아쉬운 기분이 들었거든요. 위임장이라는 게 뭐야? 어머님 대신 제가 투표를 해드리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하시거든요. 서연이 설명했지만 할머니의 마음에는 다른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저녁 시간에 아들 도연이 트럭을 몰고 왔습니다. 엄마, 주총 얘기 들었어. 서연이가 처리해주면 되잖아. 도연도 서연과 같은 생각이었어요. 엄마가 뭐 회사 일을 알겠어? 그냥 위임장 써.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점점 더 확고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내 표는 내 손으로 눌러보고 싶어. 할머니가 조용히 말하자 도연과 서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현장에 가시면 복잡하실 거예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성명이 옛 한자 표기로 명부에 올라 있어서 현장 등록이 번거로울 수도 있고요. 제가 실무로 깔끔히 처리해 드릴게요. 서연이 덧붙였지만 할머니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서연아, 고맙긴 하지만 내가 직접 가보고 싶어. 아버지가 남겨주신 것이니까 내가 직접 확인해 보는 게 맞을 것 같아. 도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거기 가면 어려운 말들 많이 나올 텐데. 어려우면 어렵다고 하지 뭐. 그래도 내 이름으로 온 건데 한 번은 가봐야겠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결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자리에서 주총 통지서를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의결권 행사라는 말이 특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내가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새롭게 느껴졌거든요. 라디오에서 나오는 야간 방송을 들으며 할머니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남편 뒤에서, 아들 뒤에서, 며느리 뒤에서 살아왔는데 이번만큼은 내가 직접 나서보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그 주식, 그 의미를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시장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할머니는 내일부터 주총 준비를 시작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서류도 챙기고 길도 알아보고 무엇보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표는 내 손으로 눌러보자는 그 다짐이 할머니의 가슴 속에서 점점 더 커져갔어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주총에 참석하려면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어젯밤 서연이 알려준 대로라면 신분증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았어요. 옛 한자 표기 때문에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요. 할머니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박창근 씨 상속 당시의 상속세 신고 접수증, 창업주 정은철 씨와 동업자 박창근 씨의 주식 배분 각서 사본, 그리고 은행에서 발급받은 최근 10년간의 배당 거래 내역서까지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한 증거물들이었어요. 이것들만으로 충분할까? 할머니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서류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면사무소에서 받아야 할 서류들이 떠올랐어요.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인감증명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서연이 말했거든요. 오전 9시 할머니는 체크무늬 장바구니에 서류철을 눌러 담고 면사무소로 향했습니다. 평소 시장 일로만 나다니던 할머니에게는 꽤나 큰 모험이었어요. 가족관계 증명서 하나, 기본증명서 하나, 그리고 인감증명서 하나 주세요. 할머니가 창구 직원에게 말하자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건가요? 주주총회에 참석하려고요. 할머니의 대답에 직원이 살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럼 상속 표시가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표기 변동 확인이 가능한 기본 증명서를 발급해 드릴게요.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를 받아든 할머니는 내용을 천천히 확인해 봤어요. 아버지 박창근 씨의 이름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고 상속관계도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들이면 되겠구나.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할머니는 서류들을 장바구니에 정리하고 대중교통편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주총 장소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컨벤션 센터였어요. 집에서 한 번에 가기는 어려운 거리였죠. 구청버스를 타고 광역버스로 갈아탄 다음 지하철까지 이용해야 했습니다. 참 멀구나. 할머니가 중얼거렸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의 의미를 직접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거든요. 할머니는 교통편을 메모지에 적어가며 동선을 정리했습니다. 구청버스 7번, 광역버스 1500번, 지하철 2호선. 다음 날 할머니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준비를 마쳤습니다. 깔끔한 한복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어요. 체크무늬 장바구니에는 준비한 모든 서류들이 차곡차곡 들어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할머니의 모습이 평소와는 사뭇 달랐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할머니의 마음은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 혼자 참석해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평생 가족들이 대신 처리해 주던 일들을 이번에는 직접 해야 한다는 생각에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했어요. 구청버스가 도착하자 할머니는 장바구니를 끌고 조심스럽게 올라탔습니다. 바퀴 소리가 버스 바닥에 울려 퍼졌지만 할머니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오늘의 일정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광역버스로 갈아타는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어요. 사람들이 많아서 혹시 길을 잃을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광역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서울까지 가는 버스 맞죠? 기사 아저씨에게 확인하자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어요. 버스 안에서 라디오가 흘러나왔습니다. 90년대 발라드가 나오자 할머니의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아버지, 숫자 잘 지켜왔어요. 오늘은 제 발로 확인하러 갑니다. 할머니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들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박창근 씨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정은산업 창업 초기부터 정은철 씨와 함께 회사를 일궈냈죠. 그때는 지금처럼 큰 회사가 될 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묵묵히 자신의 몫을 해냈고 그 결과가 지금 할머니에게까지 이어져 온 거였습니다. 지하철역에 도착한 할머니는 복잡한 환승 안내판을 보며 잠시 헤맸어요.
하지만 영무원이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주어서 무사히 목적지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할머니는 다른 승객들의 옷차림을 살펴봤어요. 대부분 정장을 입고 있어서 할머니의 한복이 유독 눈에 띄었지만 할머니는 당당했습니다. 다음 정거장은 삼성역입니다. 안내방송이 나오자 할머니는 가슴이 쿵쿵 뛰는 것을 느꼈어요.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한 거였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린 할머니는 출구를 찾아 천천히 걸어갔어요. 장바구니 바퀴가 지하철역 바닥을 굴러가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온 할머니는 컨벤션 센터를 찾기 위해 주변을 둘러봤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에 현대적인 건물이 보였습니다. 저기구나. 할머니가 중얼거리며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거리가 있어서 조금 힘들었지만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컨벤션 센터 앞에 도착한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며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유리로 된 현대적인 외관이 할머니에게는 낯설게 느껴졌죠. 하지만 이 안에서 자신이 주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했어요. 입구에서 안내를 받은 할머니는 주총이 열리는 층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도 오랜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올라가면서 할머니는 자신이 정말 이곳에 속한 사람인지 잠시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내가 여기 올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로비가 보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고 할머니의 체크무늬 장바구니가 그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당당하게 걸어갔어요. 오늘은 자신이 주인공인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등록 데스크를 찾은 할머니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인감증명서, 그리고 아버지의 상속 관련 서류들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직원에게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주주총에 참석하러 왔습니다. 주총장 로비는 정장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할머니의 체크무늬 장바구니, 바퀴 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어요. 끼익끼익. 30년 넘게 사용해온 장바구니라서 소리가 제법 컸지만 할머니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등록 데스크로 걸어갔죠. 안녕하세요. 주주등록 도와드릴게요. 직원이 친절하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신분증과 주주번호 부탁드립니다. 할머니는 준비해온 신분증을 꺼내며 대답했어요. 여기 있어요. 주주번호는 어디 적혀 있지요? 직원이 할머니의 신분증을 받아 컴퓨터에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따닥따닥 울렸어요. 직원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명부 성명이 옛 한자 표기로 되어 있네요. 동일인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할머니는 이미 준비했다는 듯이 서류철에서 차례로 꺼내 건넸어요. 직원이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하며 다시 컴퓨터를 두들겼습니다. 네, 확인됐습니다. 한국 예탁결제원 예탁 현황과 배당 계좌도 일치하네요. 할머니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서연이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평소보다 더욱 단정한 정장을 입은 서연의 모습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정말 오셨네요. 혼자 오시느라 힘드셨죠? 서연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서연아.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구나.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지만 서연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어머님, 오늘 민감한 안건들이 많아요. 혹시 불편하시면 전자위임 철회 안 하셔도.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불편은 내가 참아도 의결권은 내 손으로 누르러 왔어. 서연이 깜짝 놀라며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평소에 보던 온순한 시어머니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어머님, 서연아, 고마운 마음은 있지만 오늘만큼은 내가 직접 하고 싶어. 등록을 마친 할머니는 서연과 함께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며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회의가 좀 복잡할 수 있어요. 경영진 교체 관련 안건도 있고. 뭐가 그리 복잡해? 찬성, 반대 정하는 거 아니야? 할머니의 단순 명쾌한 대답에 서연이 당황했습니다. 회의장 입구에 도착하자 더욱 많은 사람들이 보였어요. 대부분 중년 남성들이었고 할머니처럼 고령의 참석자는 드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좌석을 찾아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무대 위에는 임원들이 앉아 있고 정면에는 큰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 앞에 서자 회장하니 조용해졌습니다. 정은산업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본 총회는 상법 제363조에 따라 소집 통지를 완료했으며 기준일은 12월 31일입니다. 할머니의 귀에 기준일이라는 단어가 특별하게 들렸어요. 그 날짜가 바로 자신이 주주로 인정받는 기준이었거든요. 사회자가 계속해서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주주님들의 의결권 행사는 현장 투표, 전자투표, 위임투표로 나뉩니다. 현장에 참석하신 주주님들께는 별도의 투표용지가 배부될 예정입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들었어요. 숫자가 제도로 연결되는 소리가 귀에 박혔습니다. 의사 일정이 진행되면서 할머니는 점점 더 집중하게 되었어요. 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등 여러 안건들이 나왔지만 할머니에게는 모두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서연이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설명해 주려 했지만 할머니는 자신이 직접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안건 5번이 나왔을 때 회장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포괄 승인 건이라는 제목이 스크린에 떴어요. 할머니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주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이 안건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앞자리에 앉은 주주가 중얼거렸어요.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 다른 주주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할머니는 무슨 일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뭔가 중요한 문제라는 것은 느낄 수 있었어요. 서연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재무팀에서 일하는 서연에게는 이런 안건들이 업무와 직결되는 문제였거든요. 어머님,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릴게요. 서연이 속삭이려 하자 할머니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괜찮어. 내가 들어보고 판단할게. 안건 6번으로 넘어가자. 더욱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외부 감사인 교체에 대한 건이었어요. 일부 주주들은 현 감사인의 독립성에 문제가 있다며 교체를 요구했고 경영진은 안정성을 이유로 현상 유지를 주장했습니다. 할머니는 복잡한 내용이지만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주주들의 알 권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주주가 발언했어요. 투명한 경영이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할머니는 이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투명함, 그것은 할머니가 평생 장부를 쓰며 지켜온 원칙이기도 했거든요. 서연이 초조한 표정으로 시계를 확인했어요. 회의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었고 안건들도 예상보다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힘드시면. 아니야, 계속 들을게. 할머니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스크린에 다음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에 관한 건이었어요. 임원들의 급여를 얼마까지 줄 수 있는지 정하는 안건이었죠. 할머니는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1년 동안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돈의 몇십 배가 되는 금액이었거든요. 이 금액이 적정한지 의문입니다. 한 주주가 손을 들고 발언했어요. 회사 실적에 비해 과도한 것 아닙니까?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한 푼 한 푼 아껴가며 살아온 할머니에게는 그 금액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컸거든요. 회의장의 분위기가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주주들 간의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고 경영진의 대답도 명확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함께 세운 회사가 이런 모습일까 하는 아쉬움도 들었고요. 서연이 더욱 불안해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재무팀 직원으로서 이런 논란에 휘말리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는 오히려 더욱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여기 온 이유라고 생각했거든요. 모든 안건 설명이 끝나고 드디어 표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평생 이런 공식적인 투표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안내했습니다. 이제 각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장 참석 주주님들께서는 투표용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각 좌석으로 투표용지를 나누어 주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도 투표용지를 받아들고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안건별로 찬성, 반대, 기권이 적혀 있었고 체크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이거 어렵지 않네. 할머니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이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대부분 경영진 제안에 찬성하시면 됩니다. 보통 그렇게. 아니야, 서연아. 내가 직접 판단해 볼게. 할머니는 서연의 말을 정중히 거절하고 스스로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들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서 말이죠. 첫 번째 안건부터 차근차근 검토했어요. 재무제표 승인권은 찬성에 체크했습니다. 숫자가 정확해 보였거든요. 두 번째 이사 선임권도 찬성했어요. 하지만 특수관계인 거래 포괄 승인권에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까 주주들이 투명성 문제를 제기했던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투명하지 않으면 안 되지.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평생 장부를 정직하게 써온 할머니에게 투명성은 가장 중요한 가치였어요. 결국 이 안건에는 반대에 체크했습니다. 서연이 할머니의 투표용지를 힐끗 보고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외부 감사인 교체권에서도 할머니는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감시하는 사람이 독립적이어야 제대로 감시하지. 할머니의 상식적인 판단이었어요. 이 안건에도 찬성에 체크했습니다. 이사 보수한도 승인권에서는 잠시 고민했어요. 금액이 너무 큰 것 같았지만 그래도 회사 사정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찬성했습니다. 투표용지 작성을 마친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내 뜻을 표현했구나. 하지만 바로 그때 스크린 하단에 작은 경고 메시지가 떴습니다. 할머니는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서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것을 봤어요. 전자위임 중복 의심이라는 문구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보안 담당 직원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박말순 주주님 표가 전자위임과 현장 출석이 겹쳐보리로 표시되었습니다. 잠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장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무슨 일인지 몰라서 당황했습니다.
뭐가 문제야?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며칠 전 편의상 접수해둔 전자위임이 아직 살아있었던 거였습니다. 서연이 할머니 귀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실무에서 흔한 절차라고 생각해서 바로 정리될 거예요. 흔한 절차. 할머니는 서연의 말을 되뇌었습니다. 내 표가 남의 손에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서연아, 그럼 내 표를 내가 미리 던진 거야? 어머님, 그게 아니라. 서연이 변명하려 했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이 상황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사회자가 표결을 잠시 멈추고 상황 정리를 위해 대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 때문에 회의가 중단되었다는 사실에 민망함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억울함도 컸어요. 오늘 여기까지 온 이유가 바로 이거였는데 말이죠. 주변 주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이런 일이 종종 있어. 전자위임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주주가 직접 와서 투표하겠다는데 왜 복잡하게 만드나? 할머니는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어요. 서연이 급히 스마트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주주관리팀이요? 박말순 주주님 전자위임 건으로 연락드려요. 서연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어요. 지금 현장에 계셔서 투표하려고 하시는데 중복으로 표시되었다고. 할머니는 서연의 전화 통화를 들으며 복잡한 심경에 빠졌습니다. 며느리가 도와주려는 마음은 고맙지만 정작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모든 것이 결정되고 있었던 거예요. 내 표는 내 것인데.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10분 정도 지나서 보안 담당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확인 결과 전자위임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어 있습니다. 현장 투표를 원하시면 전자위임을 먼저 철회하셔야 합니다. 할머니는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자신이 선택해야 할 상황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전자위임을 그대로 두시면 제가 어머님을 대신해서 투표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아니면 지금 철회하시고 직접 투표하실 수도 있고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 순간이 바로 자신이 진짜 주주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순간이라는 걸 직감했거든요. 회장 안의 시선이 모두 할머니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어떤 주주들은 기다리느라 불편해하는 표정이었지만 대부분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가 직접 투표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뒷자리에서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서류철을 꼭 쥐었어요. 아버지 박창근 씨가 남겨주신 이 유산, 그 의미를 정확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배당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주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싶었어요. 서연아, 미안하지만 할머니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철회하겠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회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전자위임을 철회하고 제가 직접 투표하겠습니다. 서연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쳤어요. 안도감과 걱정이 동시에 드러났죠. 보안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철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몇 분 후 시스템에서 전자위임이 완전히 철회되었다는 확인 메시지가 떴습니다. 할머니의 현장 투표 권한이 정상적으로 활성화된 거예요. 이제 박말순 주주님께서 직접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자가 안내했고 회장 곳곳에서 박수 소리가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투표용지를 꺼내 들었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자신의 표였습니다.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오직 자신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였죠. 손이 조금 떨렸지만
할머니는 차분하게 각 안건에 체크 표시를 해나갔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자신이 진짜 주주가 되는 순간이라고 느꼈어요. 할머니가 투표용지에 마지막 체크를 마쳤을 때 주주석 한편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의사 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회장 안이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그 남성을 바라봤어요. 저는 김앤파트너스 법무법인 변호사 김정훈입니다. 남성이 명함을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상법 제368조에 따라 전자위임은 본인의 철회 의사표시로 무효화되며 현장 출석 주주의 의결권이 유효합니다.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모습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확인했습니다. 박말순 주주님, 전자위임 철회 의사 맞으시죠? 할머니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네. 지금 이 자리에서 내 표를 행사하겠습니다. 회장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석에서 더욱 큰 박수가 나왔어요. 직원이 단상으로 올라와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철회 반영 완료되었습니다. 박말순 주주님 현장 의결권 유효 처리되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예탁번호 및 배당 계좌 일치 재확인 완료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뿌듯한 미소가 번졌어요. 드디어 진짜 주주로 인정받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주석 맨 뒤쪽에 앉아있던 백발의 노인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모습에서 상당한 연세가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그 노인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얼굴이었거든요. 노인이 앞으로 걸어 나오며 할머니를 향해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옛 총무팀에서 일했던 김창배입니다. 할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그 이름이 익숙했거든요. 동업자 박창근 선생님 상속분 문서 목록을 제가 작성했지요. 회장 안이 숨을 죽이며 조용해졌습니다. 김창배 노인의 목소리가 마이크 없이도 또렷하게 들렸어요. 문서고 목록과 오늘 주주님께서 제출하신 서류가 일치합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가져온 서류들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니요. 김창배 노인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박창근 선생님은 정말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회사 장부 하나하나까지 정확하게 관리하셨죠. 할머니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거든요. 그분의 따님이 이렇게 직접 나와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서연이 할머니 옆에서 어깨가 조금 내려앉는 것을 봤어요. 그동안 업무적으로만 처리하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할머니는 김창배 노인에게 집중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아버지를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잘 알고 계시는군요. 김창배 노인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박 선생님 덕분에 제가 회사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정직함과 성실함을 말이죠. 회장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단순한 주주총회가 아니라 회사 역사의 한 장면을 목격하는 느낌이었어요. 일부 주주들은 감동받은 표정을 지었고 젊은 직원들은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순간을 위해 여기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회자가 상황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표결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박말순 주주님의 현장 투표가 유효하게 반영됩니다. 할머니는 투표함에 자신의 투표용지를 넣으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이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표결 결과가 하나씩 발표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안건부터 차례대로 찬성과 반대 표수가 나왔어요. 할머니는 자신의 한 표가 그 결과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내 표가 저기 들어있구나. 할머니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특수관계인 거래 포괄 승인건에서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찬성 65%, 반대 35%로 가결되었지만 반대표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할머니의 반대표도 그 35% 안에 들어 있었죠. 내 한 표도 의미가 있었구나. 할머니가 뿌듯해했습니다. 외부 감사인 교체권은 더욱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찬성 52%, 반대 48%로 아슬아슬하게 가결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찬성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이었죠. 회장 안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이번엔 정말 박빙이네. 개인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크구나. 서연이 할머니 귀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절차만 보고 사람을 놓쳤네요.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서연아,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다만 앞으로는 함께 상의하자.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마지막 안건인 이사 보수안도 승인건에서도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찬성 70%, 반대 30%로 가결되었지만 반대 의견이 상당히 많았어요. 할머니는 찬성했지만 다른 주주들의 다양한 의견을 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모든 표결이 끝나고 사회자가 총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정기주주총회에서 총 8개 안건이 처리되었으며 박말순 주주님을 비롯한 현장 참석 주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할머니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언급되자 회장 안에서 다시 한번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회의가 끝난 후 여러 주주들이 할머니에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할머님, 정말 멋있으셨어요. 직접 참석하셔서 투표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도 할머님처럼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어요. 할머니는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신이 한 일이 의미 있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김창배 노인도 할머니에게 다가와 명함을 건넸습니다. 박 주주님, 앞으로도 계속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에 좋은 영향을 주실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명함을 받으며 대답했어요. 고맙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것이니까 잘 지켜나가겠습니다. 서연이 할머니의 장바구니를 끌어주며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정말 많이 배웠어요. 숫자 뒤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네요. 할머니가 서연의 어깨를 토닥이며 웃었어요. 서연아, 우리 함께 배워나가자. 아버지도 그러셨을 거야. 로비를 나서며 할머니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단순히 투표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진짜 주주라는 것을 확인한 의미 있는 하루였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 회사에 대한 책임과 권리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표결이 모두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추가 안건이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주주님들의 자유 발언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시간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회장 곳곳에서 주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말순 주주님, 혹시 발언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사회자가 할머니를 향해 친근하게 말했어요.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발언할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주변 주주들이 할머님, 한 말씀 해주세요 하고 격려하기 시작했어요. 서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부담 갖지 마세요.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서는
뭔가 말하고 싶은 것이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오늘 하루 경험한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서 정리되고 있었거든요. 김창배 노인이 할머니를 격려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선생님의 따님이 한 말씀 해주시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주주들도 동조했어요. 네, 정말 듣고 싶어요.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이셨어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잠깐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회장 안이 조용해졌어요. 사회자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단상으로 올라오시겠습니까? 할머니는 체크무늬 장바구니를 끌고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장바구니 바퀴가 카펫을 긁는 소리가 조용한 회장 안에 울려 퍼졌어요. 끼익끼익. 그 소리가 오히려 할머니를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한 동반자 같은 소리였거든요. 단상에 오른 할머니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떨리지 않았어요. 시장에서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박말순입니다. 저는 평생 장부를 써왔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회장 안에 퍼졌어요. 외상도, 떡값도, 배당금도 거짓말을 하지 않지요. 숫자는 정직합니다. 주주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할머니의 진솔한 말투가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기준일의 명부에 오른 주주로서 오늘 제 손으로 말하러 왔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아버지 박창근이 이 회사와 함께 일궈온 것들을 확인하러 왔고요. 숫자는 숨기면 독이 되지만 나누면 길이 난다고 생각해요. 회장 안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예상보다 깊은 울림을 주고 있었어요. 서연도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평소에 보던 시어머니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그때 대형 스크린에 새로운 화면이 떴습니다. 임시 추가 의안이라는 제목이 나타났어요. 할머니도 깜짝 놀라며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의안 6호 특수관계인 거래. 공시 강화 및 외부 감사인 교체 검토라는 문구가 보였어요. 사회자가 설명했습니다. 방금 경영진에서 긴급 제안한 추가 안건입니다. 오늘 주주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투명성 강화 방안을 검토하자는 내용입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한 발언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의안 7호 배당금의 1%를 지역 노인 일자리 및 장학기금으로 정례 출연이라는 두 번째 추가 안건도 나타났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자신과 같은 노인들을 위한 기금이라니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주주석에서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노조 대표 김민수입니다. 현장에서도 찬성합니다. 또 다른 주주도 일어났어요. 개인투자자연합 회장 이순자입니다.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장 안의 분위기가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마이크를 잡고 다시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분명 찬성하셨을 거예요. 함께 나누는 것을 좋아하셨거든요. 사회자가 의사봉을 들고 말했습니다. 그럼 추가 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할머니는 단상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갔어요. 새로운 투표용지가 배부되었고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두 안건 모두에 찬성 표시를 했습니다. 표결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의안 6호 찬성 78%, 반대 22%로 가결되었습니다. 회장 안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의안 7호 찬성 85%, 반대 15%로 가결되었습니다. 더욱 큰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대표이사가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박말순 주주님의 지분 12%는 동업자 박창근 선생님으로부터 상속받으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지분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재무팀은 투명성 강화를 즉시 추진하겠습니다. 서연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이크를 건네받은 서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업무가 아니라 가족으로 먼저 사과드립니다. 회장 안이 숨을 죽였습니다. 어머님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는 숫자 뒤에 숨은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서연을 바라보며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자신이 오늘 여기 온 것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연아, 고생 많았어. 우리 함께 잘해보자. 김창배 노인이 다시 일어나 발언했습니다. 박창근 선생님이 보시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습니다. 따님이 아버님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으셨네요.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버지가 함께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회의가 완전히 끝난 후 여러 주주들이 할머니에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할머님, 오늘 정말 감동받았어요. 다음에도 꼭 참석해 주세요. 할머님 같은 분이 더 많이 참여해야 해요. 할머니는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대표이사도 할머니에게 다가와 깊숙이 인사했습니다. 박 주주님,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 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로비로 나온 할머니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오늘 하루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날 중 하나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투표를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주주로서 목소리를 낸 거였거든요. 아버지도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주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시장 입구에 새로운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정은산업시장 상인회 장학기금 출범 마이너스 배당 1% 정례 출연이라는 문구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 현수막을 올려다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한 발언이 정말로 현실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장 상인들도 하나둘 할머니에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말순이 할머니 신문에 나온 거 봤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우리 시장에서 그런 큰일을 하신 줄 몰랐어요. 할머니는 겸연쩍어하며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일한 거예요. 할머니는 장부 마지막 페이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올해 배당 85만 원 장학기금 출연 8,500원. 남은 돈 시장 떡값 84만 1,500원이라고 정성스럽게 적어 넣었어요. 비록 작은 금액이지만 그 의미가 남달랐거든요. 자신의 돈이 누군가의 공부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어요. 오후 3시쯤 아들 도연이 트럭을 몰고 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 분기 경영회의 때 모셔다 드릴게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경영회의는 뭐야? 어머님이 대주 주시니까 참석하실 수 있어요. 12% 지분이면 꽤 큰 영향력이거든요. 도연의 말을 들은 할머니는 새삼 놀랐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큰 주주인 줄 몰랐거든요. 그럼 나도 회사 일에 계속 참여할 수 있다는 거야? 네, 어머님. 이제 진짜 주주로 인정받으셨으니까요. 도연도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서연이 회사에서 나와 시장으로 왔습니다. 평소보다 밝은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서연이 서류 한 뭉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분기 경영회의에 지역기금 정례 보고를 올리기로 했어요. 어머님 아이디어가 회사 정책이 된 거예요.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이야? 네, 그리고 투명 경영 강화 방안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어요. 모든 특수관계인 거래를 분기별로 공개하고 외부 감사인도 교체할 예정입니다. 서연의 말을 들으며 할머니는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숫자는 사람을 위해 쓰겠습니다. 서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요. 할머니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서연아, 고마워. 내가 이렇게 생각해 주니까 내 마음도 편해. 며칠 후 첫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시장회관에서 소박하게 진행되었지만 할머니에게는 그 어떤 행사보다 의미 있는 자리였어요. 정은산업에서도 임원들이 참석했고 지역 언론에서도 취재를 나왔습니다. 첫 번째 장학금 수혜자는 시장 상인 김신의 딸 김영희 양이었어요. 할머니 덕분에 대학 등록금,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영희 양이 할머니에게 깊숙이 인사하자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사람이 되렴. 김창배 노인도 수여식에 참석했습니다. 박주주님 덕분에 회사가 정말 좋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어요. 박창근 선생님도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꿈꾸셨던 회사가 되어가는 것 같아 기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머니는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90년대 발라드가 흘러나오자 할머니는 창문을 내리고 시원한 바람을 맞았어요. 아버지, 숫자 잘 맡아두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있어요. 할머니가 하늘을 향해 혼잣말했습니다. 시장 천막들이 저녁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장바구니 손잡이를 쥐고 천천히 걸으며 오늘 하루를 정리했어요. 평범한 일상 같지만 그 속에는 특별한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한 작은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뿌듯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나왔습니다. 장부를 펼치고 오늘의 계획을 적어놓기 시작했어요. 김밥 15줄, 어묵 5봉지, 장학기금 적립 1,000원. 마지막 줄이 새로 추가된 항목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앞으로도 조금씩이나마 기금의 보탬이 되고 싶었거든요. 서연이 출근길에 들렀습니다. 요즘은 더 자주 들르게 되었어요. 어머님, 오늘 회사에서 새로운 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해요. 어머님 덕분이에요. 그래, 다행이네. 회사가 더 좋아지겠구나. 할머니와 서연의 대화도 예전보다 훨씬 편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평소와 다른 손님이 왔어요. 정장을 입은 젊은 여성이 김밥을 사면서 말했습니다. 혹시 박말순 할머니 맞으세요? 신문에서 봤어요. 정말 멋있으세요. 할머니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저도 할머니 같은 주주가 되고 싶어요. 투자할 때 그 회사가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볼게요. 젊은 여성의 말을 들은 할머니는 뿌듯했어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오후에는 동네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할머니의 주주총회 참석 후기를 들려주세요. 할머니는 카메라 앞에서 조금 떨렸지만 진솔하게 대답했어요. 숫자 뒤에는 항상 사람이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배운 것이에요. 해가 지고 시장이 조용해지자 할머니는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장부에 매출을 기록하고 장학기금 적립금도 따로 표시해 두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 할머니가 혼잣말하며 웃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첫 장학 증서를 받은 김영희 양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책가방을 맨 모습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 같았습니다. 영희야,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할머니가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자 영희 양도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아버지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좋은 일들이었어요. 사진 속 아버지가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숫자를 사람을 위해 쓰는 게 맞는 거였네요. 아버지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할머니는 장부맨 마지막 페이지에 특별한 글을 적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의미 있는 주주가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요. 그리고 장부를 덮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화면은 다음에 장학증서 수여식 장면으로 넘어갔습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있었고 할머니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연도 옆에서 함께 박수치며 웃고 있었습니다. 웃던 며느리는 책임을 아는 어른의 얼굴로 굳었다. 마이너스 그리고 풀렸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실화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